혹시 병원에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 정말 여러 번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좀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를 지키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안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아찔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 내가 옆 침대 환자의 약을 먹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병원의 공식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어떻게 환자를 위한 안전의 고리가 만들어지는지 바로 이 순서대로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환자 안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왜 의료진들은 그토록 여러 번,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자 확인을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을 투여하거나 수혈을 받거나 검사나 시술, 치료를 받기 직전처럼 아주 중요한 순간들 있죠? 바로 이런 핵심적인 상호작용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숫자 2, 이게 이 모든 것의 핵심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연 이 숫자 2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확인할 때 반드시 최소 2가지 이상의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같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름이랑 환자 등록번호를 교차로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질문 방식의 차이예요. 김철수님 맞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네 라고 대답하기 쉽잖아요. 실수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성함과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처럼 환자가 직접 자기 정보를 말하게 하는 이런 개방형 질문을 쓰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오류를 막는 데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죠. 그리고 이 규칙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병실 호수나 침대 위치, 이건 절대 환자 식별 정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병실을 옮길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요. 심지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의료진은 손목에 있는 인식표의 정보를 반드시 2가지 이상 대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구두 처방, 그러니까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하는 처방은 사실 위험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정말 응급 상황에서만 쓰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고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바로 이 간단한 3단계입니다. 처방을 내리면 일단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되읽어주고 마지막으로 처방을 내린 사람이 네, 맞습니다 하고 확인해 주는 거죠. 이 과정이 급박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소통 오류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혹시 처방전에서 PRN 혹은 필요시라고 적힌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필요하면 아무 때나 쓰세요 이런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규칙들이 따라붙습니다. 네, PRN은 라틴어 프로레 나타의 줄임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필요할 때마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표 없이 예를 들어 갑자기 통증이 확 심해질 때 진통제를 맞는다거나 하는 특정 상황에 맞춰서 약을 쓰라는 의료용어입니다.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모든 필요시 처방에는 이 5가지 정보가 반드시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자주, 그리고 하루에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지를 명시해서 의료진이 추측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의사가 쓴 처방전 글씨를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거나 이름이 비슷한 다른 약이랑 헷갈리는 상황 말이에요. 당연히 이런 상황을 대비한 규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약사나 간호사분들이 현장에서 흔하게 겪는 딜레마라고 해요. 이름도 비슷하고 약 모양도 비슷하고 하지만 효과는 전혀 다른 약들이죠. 이런 작은 해석의 차이가 정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혼동은 단순히 글씨를 못 알아봐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요즘엔 전자처방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이름의 약들이 드롭다운 메뉴에 나란히 있거나 해서 클릭 한 번으로 실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일단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직접 다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에요. 추측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규칙들이 합쳐지면 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이건 그냥 복잡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환자인 당신을 포함해서 관련된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거대한 협력적 안전 시스템인 셈이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륙 전에 매번 똑같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 절차들도 조금은 귀찮고 반복적일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환경에서는 실수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안전 확인 절차는 의료팀뿐만 아니라 환자인 당신에게도 올바른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간호사가 와서 또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물어보더라도 아, 내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구나 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모든 시스템은 결국 당신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더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우리가 환자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치료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마지막 안전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